가을 낙엽길 따라 설기문과 함께 가보는 전생 여행입니다. 가을 낙엽길을 걷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잎들이 여전히 나무다리에 달려있지만 바람이 불 때면 떨어지는 잎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잎들이 만들어내는 낙엽길에는 갈색의 나뭇잎도 노란색의 잎도 붉은색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색깔의 낙엽이 만들어내는 예쁜 가을 낙엽길입니다. 이런 가을 낙엽길을 걷다 보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시간을 내어서라도 낙엽길을 걸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즉, 잠시라도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을 낙엽을 밟으며 가을을 느끼고 싸늘한 가을 공기를 마셔봅니다. 그리고 가을의 햇살을 받으면서 햇살의 따스함을 느껴봅니다. 또한 청아한 새들의 지저귀 소리를 들으면서 현실을 잊어봅니다. 작은 가을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냇물이나 개울물, 경우에 따라 계곡 물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특히 산길을 간다면 산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의 맑은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를 마실 때는 코를 통해 깊은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식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몸 안으로 건강한 산의 기운과 맑은 산소가 코 속으로 깊숙이 흡입되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따라 해볼까요? 숨을 길게 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기를 몇 번 반복해 봅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이 나른해지고 몽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과 마음이 잘 이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가을 낙엽길 또는 산길을 걸으면서 그런 호흡을 하면서 간다면 좋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낙엽을 밟고 계속해서 산책하다 보면 더 편안하게 주변의 자연 경치가 눈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그런 경치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을 감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눈을 감고 편안하게
느껴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상상하면 훨씬 편안하게 상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면에도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을 산 낙엽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더 선명하게, 더 실감나게 떠올리고 그려보고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낙엽을 밟는 발의 느낌을 느껴볼까요? 비록 발에 신은 신었지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나뭇잎, 낙엽을 밟는 기분은 어떨까요? 낙엽이 부서지는 부스럭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낙엽의 냄새는 또 어떨까요? 바람이 불 때 바닥의 낙엽들이 날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낙엽, 나뭇잎을 밟고 또 그 낙엽들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가을 나무들에 달려있는 가을 나뭇잎의 예쁜 색깔들을 볼까요? 가을 나뭇잎의 색깔은 예쁘고 찬란합니다. 울긋불긋 고운 색으로 산 전체를 물들이는 색깔들입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그야말로 푸르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물들었고, 그래서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낙엽되어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한 세월이 가고 추운 겨울이 점차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들은 그렇게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이었던 잎을 떨어뜨리면서 겨울 준비를 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에게서 그렇게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죠. 잎사귀보다 더 소중한 나무의 생명 자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후손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겠지요. 사실 우리도 가을 낙엽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무는 몸을 비우지만,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마음은 쉴 수 있지요. 마음을 비울 때 마음은 고요해지지요. 마음을 비울 때 평화가 빈 마음을 대신해서 채우지요. 마음을 비울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지요. 비로소 내 마음이 보이게 되지요. 마음을 비울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마음을 비울 때 잊고 있던 사람이 생각나지요. 그립고 보고 싶었던 사람,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말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무심하게 보였던 자연의 아름다움이 더 잘 눈에 들어오죠. 마음에도 잘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더 강하게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느끼면서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깊은 최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면이라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면에 들어가 있음을 또는 최면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언가 느낌이 다르고 나른함 속에서 아마 이것이 최면의 느낌인가 라는 막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 목소리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전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상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상을 해나가다 보면 상상 속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잠재의식에서의 전생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전생일지 아닐지 누구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그것이 상상의 산물이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느 경우든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생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가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전생 여행을 지금부터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고 또 알아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미 당신 스스로 전쟁 장면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느끼고 또는 몸에 특별한 반응, 없었던 느낌, 반응을 느끼면서 무언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쩌면 그것이 전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 지금은 아니지만 잠시 후에 전생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걸어가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등등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몸의 상태를 느껴봅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전생에 들어왔고 그 삶의 한순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봅니다. 앞에서 당신은 낙엽길, 산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쩌면 낙엽길이나 산길을 걸어가거나 그 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이 아까 걸었던 그 길과 같거나 그 길의 연장선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길에 있는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경치나 산의 모습, 풍경들도 여전히 비슷하거나 같은가요? 아니면 비슷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나무의 수종이 다르거나 또는 산의 모습이나 높이 등등 기타 풍경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걸어왔던 그 산길 또는 낙엽길과는 뭔가 다른 곳인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엽이니 산이니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없는 전혀 낯선 곳, 낯선 풍경 앞에 서 있거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집에, 어떤 마을에, 어떤 건물에, 어떤 구조물의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느껴질지 짐작하거나 상상해 봅니다. 왠지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왠지 나이를 많이 먹은 성인 또는 늙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왠지 젊은 여성, 소녀, 아니면 젊은 세대의 느낌, 그런 식으로 느낌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당신 자신의 정체감, 정체성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의 집, 우리 집 했을 때 어떤 집이 생각나거나 떠오르는가요? 옛날 우리나라의 집, 아니면 서양의 집, 아니면 왠지 일본스러운 집, 또는 중국을 연상시키는 집, 아니면 동남아의 더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집 등등으로 이미지, 모습, 느낌으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대충 지리적으로 어느 지리, 어느 지역점에 있는 어떤 문화권에 있는 그런 곳에 또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몇 살쯤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판단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반드시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 전혀 아닙니다. 보이면 물론 더 실감이 나고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직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대략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 관계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가족 관계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단어를 떠올렸을 때 또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얼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떠오르거나 그려집니까? 사람에 따라 지금의 이번 생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이번 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전생에서 아버지 할 때 어머니가 떠오르고 전생에서 어머니 할 때 반대로 아버지가 떠오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올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느낌, 직감 이게 정답이거든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계산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틀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을 그냥 잡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요? 신분은 사회 경제적 수준과 관련될 수도 있고 종교적 차원에서 어떤 서열 같은 것 또는 역시 높낮이, 계급 이런 것과도 관련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말입니다. 아니면 권력 차원에서 어느 정도 권력이 많다 적다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또는 피권력자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대충 어떤 의상,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상대적인 신분의 수준을 알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권에 사는가를 짐작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하는 일, 요즘 말하면 직업이지요. 그 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떠합니까?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힘든 삶을 사는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왠지 그런 기분이 드나요? 아니면 적당한 수준으로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요. 좋고 행복한 순간 그런 삶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고통과 괴로움의 경험도 뒤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삶을 산다면 이렇고 이래서 내 삶은 그런 것 같다라는 근거 또는 증거될 만한 것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자인데 적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 욕망을 채우고 그래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권력자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므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죠. 지위가 높고 권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행복하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신분이 낮고 노예로 살거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남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욕심 없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당신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특히 당신이 궁금해하는 인연,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의 누구와의 전생 인연이 어땠을까? 이런 것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답을 찾아가 보세요.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관계, 전생에서 어땠을까? 이런 것도 좋고,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관계, 전생에서는 어땠을까?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전생에서는 어땠을까? 또는 지금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되는 누구와의 관계가 어떤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니면 전생에서도 지금과 같은 소울메이트였을까? 이런 등등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인연에 관한 것을 찾아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이끌어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전생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찾아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건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건강 또는 몸의 건강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 마음의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다? 몸에 어떤 병이 있다. 어릴 때부터 또는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병으로, 장애로 또는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전생과 관련이 있을까?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평소에 늘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평소에 늘 우울하다. 공황장애가 있다. 또는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드는 시간들을 오래 보내고 있다. 이게 전생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전생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이런 것을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아서 찾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거니와 경우에 따라 작은 힌트라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직업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 주로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 생업을 위해서 종사하는 어떤 일, 사업 또는 자신만의 어떤 직업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과도 관련이 있을지 이를 찾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곁들여서 당신의 성격, 평소의 성격이 이렇고 저러한데 그것이 전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런 것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즉 직업과 성격, 이 두 가지에 관련되는 전생을 한꺼번에 찾아봐도 좋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찾아보다 보면 다른 것이 생각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찾아보고 느껴보십시오. 이제 추가적으로 당신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찾아가 보십시오. 만약 특별히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트라우마 경험이 있을지, 큰 몸과 또는 마음에 상처 입었던 일, 사고 또는 생명이 위협받았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과 불안, 공포를 겪었던 일이 있을지 찾아가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번 생에 어떤 무엇과 관련이 되고 어떤 무엇에 영향을 주었거나 관계 있을 것 같을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봅니다.
이제 그 생이 다 끝이 났습니다. 죽음의 순간으로 갑니다. 생을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몇 살쯤에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갑작스런 죽음입니까? 아니면 예정된 죽음이었을까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떤 가족일까요? 그 마지막 가족 중에 이번 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바랄까요?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이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아무쪼록 그 삶에서 그 생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의 전생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실로 돌아와서 눈을 뜨겠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잠들고 싶다면 깨어나라는 제 목소리와 상관없이 꿀잠 속으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깨어나야 할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밤을 새고 아침에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침에 깨어날 시간에 정확하게 제대로 깨어날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게 협조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도 좋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렇게 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10분 후에 또는 30분 후에 또는 1시간 후에 꼭 깨어나야 한다면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고하셨고요. 스스로 이제 깨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하나에서 5 셀게요. 마지막 5세 그냥 눈 뜨고 깨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 당신 오늘 먼 여행길을 잘 마쳤습니다. 둘, 그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무엇을 느꼈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셋,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넷,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5, 눈을 뜨십시오. 자, 눈을 뜹니다. 5, 눈을 뜨세요. 수고하셨습니다.